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김동호님 1등 축하드립니다. 과학쌤에게 좀 물어봤어요. 지구 평면설을요. 물었더니 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하나요? 그 사람도 세뇌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죠. 암기를 조금 더 잘해가지고 선생 직업을 택한 거고, 제일 위에가 새 예루살렘성, 예수님 머릿돌, 그리고 새 예루살렘성 바로 밑에가 바로 물들의 표면, 위에 삼각형은 북쪽의 측면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움이죠. 하늘 궁창, 그리고 땅 아래 지옥인데요. 이게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여기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만 바닥 없는 구덩이가 아니라 여기도 바닥 없는 구덩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지옥에. 제가 예전에 지옥은 역피라미드형일 것이다 라고 했고, 최하단부에 사탄이 들어갈 자리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옥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지옥도 이렇게 역피라미드형이라면은 이것도 역시 바닥 없는 구덩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이쪽은 땅의 측면, 그러니까 위는 하늘의 측면들, 여기는 아래로는 땅의 측면들. 이 속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깊음의 표면, 바닥 없는 구덩이, 깊음. 여기가 얼어 있는데 여기에 자리를 이탈한 타락한 천사들이 영존하는 사슬에 매여가지고 지금 여기에 감금당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 네모 반듯한 거죠. 피라미드형이 대충 만들어가지고 너무 허접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자, 오늘 핵폭탄, 지금 위에 오신 분들은 모델을 못 보면 나중에 이제 좀 더 다듬어가지고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만화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뭘까요? 이거 맞추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자,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히로시마 원폭 당시에 예수회에서 만든 성모 승천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4명의 신부가 있었는데요. 4명의 신부가 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원폭을 직접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핵폭탄 없다고 하는데 이 신부 4명은 핵폭탄 떨어진 걸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은요, 핵폭탄이 빵 터지니까 눈부신 빛이 제일 먼저 확 들어왔고, 그 다음에 창문 부서지는 소리, 벽 부서지는 소리, 가구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그런 파편들이 공중에 떠올라가지고 회오리처럼 집 안에서 빙글빙글 돌았답니다. 핵폭탄이 없는데 얘들이 뭘 봤을까요? 아니, 핵폭탄 빛까지 보고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핵폭탄이 떨어진 자리로부터 1마일이면 얼마인가요? 아무튼 1마일 밖에 있었다고 해요. 1마일 밖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느님이 보호해가지고 4명이 무사했다. 그런 이제 썰이 이제 나와 있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제 막 보호해 주시는 막 그런 어떤 기운을 느꼈다고. 그 중에 이제 쉐퍼 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쉬퍼 발음도 좀 그러네. 이 사람이 원자폭탄 떨어지는 1마일 밖에서 4명의 신부가 있었는데 하느님이 보호해가지고 기적적으로 4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죽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은 에놀라 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진은 1951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에놀라 게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그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히로시마에 폭탄 떨어뜨렸다라고 주장하는 그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1951년에 만나가지고 당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추억하는 그런 사진인 거예요. 자, 핵폭탄이 가짜인데 신부 4명이 핵폭탄 떨어지는 거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또 이게 또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전설로 남았어요. 핵폭발에서 살아남은 신부들 이런 식으로. 이 쉐터라는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원폭 장소로부터 1마일 떨어진 데서 4명의 신부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아무튼 이것이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핵폭발에 대해 가지고 증언을 아주 생생하게 했고, 이 신부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방사능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요. 오히려 전주교 이제 교황청에서도 승진을 합니다. 승진. 그래서
이거 일본에 근무하던 신부였는데 미국으로 발령받아 가지고요. 미국 포드햄 대학이라고 있답니다. 거기 이제 뭐 예수에서 만든 그런 학교인데, 예, 그쪽으로 또 뭐 교수로 발령받아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교수를 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소설을 써도요 대충 쓰지 않아요. 미주알, 고주알, 디테일하게 쓰는데요. 왜 거짓말을 디테일하게 하냐면은 완벽하게 속이려고, 최대한 완벽하게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거짓말에는, 이 사람들의 거짓말에는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자, 미군이, 자, 헐리우드의 록아웃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이 이제 유명한 산이죠. 헐리우드 산이니까. 거기 이제 헐리우드 글자도 박혀 있는데요. 그 제일 꼭대기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스튜디오. 영화 스튜디오를 설립해요. 웃기죠? 군인들이 전쟁하라고 했더니 전쟁은 안 하고 헐리우드 산 꼭대기에다가 영화 스튜디오를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이 Lookout Mountain 스튜디오예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보자, 어디 있지? 자, 뭐 2015년 기사인데요. 헐리우드 1급 비밀 핵 영화 스튜디오 Lookout Mountain 이건데요. 뭐 영화 스튜디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막 이제 막 주거 시설들, 뭐 방도 많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방도 많고. 여기서 이제 영화를 진짜 찍는 거죠. 이거 이제 이쪽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보안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 스튜디오에서 모든 핵 영상을 제작했다라는 게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막 이제 터져 나오는데요. 이 시설에는 사운드 스테이지, 영상실, 영화 보관소, 폭탄 대피소까지 갖춰져 가지고 22년 동안 비밀 스튜디오가 운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군이 공개하는 모든 이제 핵 폭발 영상, 실험 영상 등 해가지고 아무튼 이 스튜디오에서 수천 편의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뭐 핵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저 네바다 사막에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런 쪽에서 이제 폭탄을 터뜨리고 그걸 이제 다각도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록아웃 마운틴 스튜디오에서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을 해가지고 재가공을 해가지고 TV를 통해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다가 이제 이걸 뿌렸는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되어 있는 군에서 스튜디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자, 일본입니다. 이거 히로시마일까요? 나가사키일까요? 자, 이건 히로시마도 아니고 나가사키도 아닙니다. 도쿄예요, 도쿄. 자, 도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는 그 뒤고요. 그 3개월 전에 도쿄 대공습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몇 년 동안 공습을 했었는데 마무리 공습이 있었어요. 그 공습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엄청난데요.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도쿄 대공습에서 하룻밤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일반인들 10만 명이 죽어버리고 가로 세로 41km, 도쿄 가로 세로 41km가 완전히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박살나 버렸어요. 그래서 뭐 통계로 보면은 100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고 26만 7천 개의 건물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 1945년 3월 9일 날 폭격이 있었던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3월 9일 날 폭격이 일어나고 3월 10일 날 도쿄 대공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 도쿄 대공습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독일도 벌써 이제 패전해버린 상태였고요. 일본도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바로 3월 9일 날 도쿄 대공습 통해 가지고 모든 제반 시설들, 뭐 전쟁 물자라든지 이런 뭐 만드는 시설들 뭐 그전에 다 박살 나버렸고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자, 일본이 항복을 하려고 하는데 연합군이 만나자는 제의를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만나주질 않는 거죠. 항복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항복을 안 받아주고 전쟁을 몇 개월을 더 끌고 나간 겁니다. 그 끌고 나간 이유가 바로 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진, 자, 이거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핵폭발 가까이 있어가지고 사람과 사다리가 증발해버렸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그을리는 사람 모양 그을리는 게 있죠. 사다리가 보이고요. 이게 그을리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증발해버렸다. 증발하면서 이제 그을름이 이 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증발할 정도면 이 건물, 이 벽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벽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증발해버렸다면은 얼핏 봐도 뭐 나무 벽처럼 생겼는데요. 자, 이 벽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순에 부딪히게 되겠죠. 지금 이 사진 찍은 장소는 핵폭탄이 터진 장소예요. 핵폭탄이 터진 장소에서 사람이 멀쩡히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핵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일본의 이제 언론들 이제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면은 그 방사능이 심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기자들은 히로시마하고 도쿄에서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이제 전시 수칙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기자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폭탄 터지고 며칠 후에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카메라 기자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참 많이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언론에서 취급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호프만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며칠 만에 가가지고 도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 히로시마인데요. 히로시마에서 폭탄 터지고 난 며칠 후에 전차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사진들 일루미나티 어젠다에 맞질 않으니까는 언론사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가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라이프지에다가 줬는데 라이프지에서 다 캔슬 놔버렸다고 합니다. 캔슬 놔버리고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당시 찍었던 사진들은 다 비공개되어 버리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간간히 그런 것들이 유출되어 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곤 하는 거죠. 핵폭탄이 터지고 난 며칠 후에 히로시마에 전동차라고 하나 이거를 아무튼 이제 전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고 바로 이 사람들이 재건축을 했죠. 초토화되어 버린 이런 빈 도시를 갖다가 다 싹 밀어버리고 도시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터지고 난 다음부터 바로 재건 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기념탑까지 만들어요. 얘네들이. 방사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사능의 반감기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체르노빌 알죠? 체르노빌에서 이제 원전 사고 때문에 아직까지 그 체르노빌을 통제하고 있는데 통제하는 이유가 거기에 방사능 반감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게 막았죠. 근데 일본은 핵폭탄이 터지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재건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자, 이건 이제 호프만의 사진 중에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을 이거 다 호프만이 찍은 거예요. 이것도 호프만이 찍은 겁니다. 이것도 호프만이라는 기자가 당시 찍은 거예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폭탄 투하된 게 언젠지 아세요? 8월 6일부터 1945년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에 걸쳐가지고 두 군데에 폭격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8월 6일 날 아침에 비행기가 기록에 따르면은 66대예요. 8월 6일 아침에 폭격기 66대. 666이죠. 8월 6일 66대. 얘들 666 너무너무 좋아해요. 66대의 폭격기가 이마바리라는 일본의 지명인가 봐요. 이마바리라고 지명인데 근데 거기를 갖다가 폭격을 한다고 날아가서 그 도시를 폭격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그 이마바리라는 곳에서 히로시마까지의 거리가 38마일 61km거든요. 61km니까 비행기로는 61km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66대의 폭격기가 히로시마를 융단 폭격했다라는 설이 굉장히 어떤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폭격하고 돌아간 비행기 66대나 되는데 그런데 모든 게 비밀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비행기 기장이 누구였다, 누가 작전장을 맡았다, 이런 모든 이름이 다 비밀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당시에. 66대의 비행기니까 그럼 거기에 3명씩만 타고 있어도 몇 명입니까? 한 190 몇 명, 한 200명 가까이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싹 다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핵은요, 여러분들 핵
이 왜 존재하고 있냐면은 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공포죠, 공포.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 후진국도 몰래 핵 개발했다 딱 그러면은 핵 보유국이 되는 순간에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뭐 군비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나라도 집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까불면은 핵을 쏴버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한도 뭐 핵 개발을 했다, 뭐 핵이 있다 없다 그랬다가 지금 핵탄두가 몇 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핵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핵폭탄 실험하는 영상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자, 여기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걸 촬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록아웃 마운틴 스튜디오에서 핵폭발로 영상을 갖다가 조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뉴스를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우리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핵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너무 명확합니다. 제가 핵 폭발하는 모든 영상들 다 뒤집어 봤는데요. 아무튼 현존하고 있는 모든 핵 폭발 영상들을 다 봤는데 모조리 다 모순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다에서 실험한 영상, 뭐 어디서 실험한 영상 보면은요. 핵 폭발 뒤에 거기서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놀고 있어요. 폭탄 터트린 구덩이에서 놀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네바다 사막인데요. 사막에서 핵폭탄 터트려 가지고 터트려 놓고 그다음 가가지고 이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방사능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런 걸 왜 보여주냐면은 이만큼 무섭다. 우리한테 공포를 주는 거예요. 공포. 사탄이 온 천하를 속이잖아요. 온 천하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은 말 그대로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성경 속에서만 막 사기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날에도 온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일루미나티를 통해 가지고 오늘 또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이라는 겁니다. 핵 공포를 통해 가지고 다수를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핵 반감기 1만 2천 년인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은 다른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반감기가 2만 몇천 년이었나 아무튼 그런데요.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재건 공사를 했다라는 거죠. 예, 김대원님, 핵 발전소는 거의 한 95% 정도가 다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동해에 있던 서해에 있던 핵 발전소 맵을 봤더니요, 다 바다하고 가까운 위치 또는 바닷가에 있더라고요. 바닷물을 전기로 환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금물이죠. 소금물 그런 화학이 있어요. 소금물을 폭발시켜가지고 거기서 열을 넣고 물을 통해가지고 스팀을 만들어내거든요. 물을 데펴가지고 그 폭발력으로 물을 데펴가지고 스팀을 만들어내는데요. 스팀을 만들어내면 그 스팀이 터빈을 돌리게 되고 터빈은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인가에도 뉴스가 잠깐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럽하고 같이 뭐 공동 개발에 착수했는데 뭐냐면은 바닷물 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발전 기술을 갖다가 뭐 공동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바닷물을 폭발시켜 가지고 스팀을 만드는 기술은 나와 있어요. 민간 기술이고요. 이러저러한 증거를 떠나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논리 하나만 있으면은 세상에 안 속을 수 있는데요. 체르노빌과 히로시마와 비교를 해보면은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통제를 하고 있어요. 방사능 위험 때문에. 나가사키든 히로시마든 폭탄 떨어진 그 다음 날부터 사진이 찍히고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재건축해가지고 도시계획 새로 세워가지고 리모델링까지 싹 해가지고 금방 뚝딱하고 만들어버립니다. 예, 진라면님 방사선 브라 판매되고 있어요. 1930년대. 예, 내일 라이브의 주제는 방사능입니다. 오늘은 핵이고요. 내일은 방사능, 몸에 좋은 방사능. 이런 뭐 제목을 뭘로 지어야 되지? 아무튼 방사능 건강식품도 있고요.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 이거 사람들 이거 저는 미쳤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참 말하기가 참 그런데요. 방사능과 건강 제목을 생각 안 해봤어요. 아무튼 내일 밤 라이브에는 방사능
과 건강? 뭐 이런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뇌피셜 말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방사능이 몸에 좋은 이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여러분들 뇌피셜로 받아주면 좋겠고요. 융단 폭격해가지고, 재래식 폭탄 융단 폭격해가지고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싹 쓸어버려 놓고, 핵폭탄 한 개, 펫보이 하나 딱 던져가지고 40km, 가로 세로 40km를 갔다가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다. 겁나지?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버려라.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태양이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 이글이글 핵융합을 하고 있다. 이런 소설을 쓰기 위해 가지고 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방사능은 왜 일본 사람들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냐?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방사능 반감기가 최소 막 30년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다 바로 사람들이 살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방사능 먹방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동구님, 방사능 측정기 가지고 앞에서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했던 박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방사능 그 측정하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요.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 먹어버립니다. 실질적인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진실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뉴스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원효님께서 쏴주시기 바랍니다. 원효님 쏴주세요. 발사. 20분 더 당첨됐습니다. 20분 더 당첨되었으니까 자,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팅에 참여해주신 네온님, 강태공님, 초록초록님, 원효님, 희한한놈님, 평탄님, 거짓말 싫어요님, 동구샘님, 미네르반님, 김대원님, 피피님, 채팅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